자, 그러면은 이건 기자 지금 연결이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잘 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어떠실까요? 아, 이제 좀 네. 화질도 아, 좋고요. 목소리도 잘 들리고 좀 덜 영국 네, 같고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영어마을. 네. 네. 아, 근데 날씨가 많이 춥나요? 굉장히 좀 돌돌 싸매고 계시네요. 날씨가 뭐 영국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한국에 비하면 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가습기를 틀어놓은 미스트 날씨이기 때문에 음.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추적추적 으슬으슬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영국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국을 보여드리고자 네. 오늘 내셔널 갤러리 트라팔가 스퀘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네네. 다시 여기는 지금 세인트 제임스 파크인데 그래서 이제 왕궁 앞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핸드폰이 안 터지고 그래서 여기 공원까지 지금 걸어오다 보니 약간 쌀쌀해서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 기자한테 좀 들을 만한 날씨는 자꾸 날씨 얘기는데 들을 만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볍게 스몰 토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 울버햄튼 다녀오셨잖아요. 그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진짜 긴 골 침묵을 깨고 부진을 씻어내고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득점이죠? 네, 시즌 1호 골입니다. 약간 7개월 정도 만에 이제 리그에서 골을 넣었는데요. 지난 시즌 황희찬 선수가 이제 12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첫 경기 올 시즌 황희찬 선수의 첫 경기가 아스날 원정이었거든요. 그때 괜찮았는데 그 크로스 하나가 라르센이 헤더를 했는데 그게 상대 골키퍼한테 걸리면서 공격 포인트로 기록이 안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좀 황희찬 선수도 꼬이고 부상까지 오고 여러 가지가 악재가 겹치는 데다가 게리 오닐 감독이 이상하게 황희찬 선수를 지난 시즌까지 잘 쓰다가 올 시즌에 이상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황희찬 선수는 톱에 서야 되고 약간 윙어로서 공격적인 윙어로 나서야 되는데 게리 오닐 감독이 그 스트란드 라르센 선수를 이제 키 큰 원톱 공격수도 이 선수의 높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좌우 윙어들을 한 칸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희찬 선수의 공격력도 반감되고 사실 황희찬 선수가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 좀 방점이 찍혀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수비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의 경기력도 좀 보이고 그래서 기회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페레이라 감독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물론 이제 선발로 출전시킨 거는 아니고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을 시켰는데 그 상황에서 또 황희찬 선수 보고 내려오지 말고 위에 있어라. 너는 스트란드 라르센과 함께 거의 투톱의 역할이다. 라고 주문을 하면서 계속 저돌적인 모습, 그리고 스피드한 모습, 스프린트하는 모습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그런 모습에 힘입어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고 맨 마지막에 후반 추가 시간 1대0을 이기고 있었던 후반 추가 시간에 그 마테우스 쿠냐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 1호 골을 기록했고 울버햄튼은 맨유에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2연 달렸습니다.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새 감독 하에서 득점을 바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었고 그리고 팀 자체로도 강등권이었잖아요, 사실 울버햄튼이. 근데 강등권에서도 탈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계속 울버햄튼이 강등권에서 맴돌다가 이 2연승, 지난번 이제 감독 바뀌고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3대0 승리, 이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하면서 승점 6점을 확보를 하면서 강등권에 탈출을 하게 됐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울버햄튼은 계속 강등권 탈출 경쟁이 계속 남은 시즌 내내 이어지긴 할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승점 2점이 상당히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승점, 그 강등권 탈출 경쟁에서 선수들의 그런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좀 고취시키는 그런 귀중한 승점 3점이었습니다. 네, 이 상승세의 울버햄튼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마지막 경기가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더비가 펼쳐진다 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양 팀의 현재 상황은 좀 대비적이에요. 울버햄튼이 상승세인 거에 비해서 지금 토트넘은 2연패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울버햄튼이 말씀드린 대로 리그 2연승 감독을 바꾸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토트넘이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새벽이죠. 노팅엄 원정을 가서도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도 맨시티와 더불어서 리그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팀 중에 하나고요. 리그 순위도 1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은 출구가 없다. 특히 또 어제 그 경기 중에 마지막 남은 거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센터백 하나인 드라구신 선수마저 다쳤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센터백이
부상에 있는 선수가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까지 4명이 지금 센터백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아직 드라구신의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은 울버햄튼전에서 이제 출전 가능성이 조금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조금 네.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토트넘이 안 좋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그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울버햄튼에게 또 토트넘이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심정입니다. 혹시 그 두 분께서는 그 어제 토트넘 경기 보셨어요? 오늘 새벽인가요?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예. 네, 저도 봤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이건 기자한테 물어보자면 포스텍 감독 이제 빠이빠이인가요? 그러면 이게 포스트코글로 감독을 빠이빠이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일단은 울버햄튼 전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또 리그컵 4강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1월 달도 봐야 되고요. 분명히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심증으로 잘하면 아마 2024년에 자르면 그 위약금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2025년에 자르면 조금 줄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때까지의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질 시점을 재고는 있을 거예요. 사실 축구 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쉬운 게 감독을 자르니까 가장 쉬운 게 선수를 자르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감독을 자르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면 분명히 경질의 타이밍을 재고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울버햄튼전까지 보고 여기서도 주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아마 뭐 1월 초 정도에는 정말 경질에 관련해가지고 뭐 경질이든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호 합의하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든 뭐 여러 그 얘기 가지 지금 우리가 한 극단의 30분 조치가 있지 했는데 않습니까? 합의를 잘해야 되는데 합의 잘해야 됩니다. 네, 차를 돌려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뭐 2024년 마지막 코리안 더비는 저희가 좀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기대는 됩니다만 뭔가 좀 심정이 여러모로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 재계약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뚜렷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예전에 그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셨지만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도 다른 팀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스만 룰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보스만 룰이라는 게 계약 만료가 6개월 남아있는 선수들은 올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자유 계약으로 팀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보스만 룰이라고 이미 유럽 축구계에 그리고 이제 유럽 법원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된 룰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룰의 적용을 1월 1일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12월 28일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네. 정말 많은 그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난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뭐 타이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구 회사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지금 토트넘에 후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매 경기마다 4자릿수 이상의 최소 1000명, 최대 막 5, 6천 명 정도의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 경기장을 찾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익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유니폼도 사고 그러거든요. 10만 원짜리 유니폼을 사더라도 사야죠. 네, 그 수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말로 금주 안에 손흥민 선수와의 1년 연장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을 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곳에서도 많은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오늘부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1년 연장 옵션. 이게 누가 보더라도 토트넘이 1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제발 빨리 1년 연장 옵션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기사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기왕 할 건 빨리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건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만에 억분에 하나 연장 옵션을 올해 안에 발동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질질 끈 게 아마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뭐 뒤로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손흥민 선수 측이랑 그리고 토트넘 측이랑 그러니까 1년 연장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 아니면 혹시나 1년 연장을 안 하고 단연 계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잡음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위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약이 안 돼. 결국 만약에 양측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게 된다면 일단은 1년 연장하고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 기다리는 모습이고 정말 만에 하나 1년 연장이 안 된다. 그리고 발표가 안 났다.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딴 쪽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 거고 뭐 바르셀로나든 뭐 맨유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든 이런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 내년에 데리고 오겠다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토트넘 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더라도 뭐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1년 연장 옵션은 아직까지 언제까지 이제 당장 12월 31일이 아니라 그 계약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밝힐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 지금 만약에 이제 물밑에서 얘기를 하겠죠. 계약 연장을 위해서 다른 쪽이랑 접촉을 하면 너 이거 템퍼링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저기 뭐 좀 안 좋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저분한 상황이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가 난무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근데 그런 상황은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금주 안에는 발표가 나지 않을까 거의 싶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제 이번 주 안에. 근데 참 이게 사실 프로 구단이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구단 운영도 일종의 팬들이 바라보는 재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 주판을 두드려도 너무 두드리는 거 아닌가? 이거 주판 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고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주 안에는 좀 답이 나와서 다음 주에 만약에 또 이건 기자 다음 주에 연결하면 이제 신년에 연결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좀 새로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아모림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벌써 아모림 감독은 네. 벌써 지금 경질설이 돌고 있나요? 제가 뭐 아모림의 그 거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제 재미있었던 거 하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 끝나고 네. 믹스트존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울버햄튼 쪽 기자는 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거기 믹스트존이 되게 좁아요.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 담당 기자들이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아모림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 아모림을 자르기 위한 뭔가 빌드업을 한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 선수들한테 야 아모림 감독이 드레싱룸에서 뭐 이야기한 거 없어? 이야기한 거 없어? 막 이렇게 물으면서 뭐라도 하나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좀 기사를 좀 어그로를 끌려서 기사를 비판 기사를 쓰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심지어 해리 맥과이어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었을 때 그냥 나지막한 말투로 아무 얘기 안 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자가 그 얘기 못 들어가지고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저한테 야 제가 무슨 얘기한지 들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맨유 담당 기자들 지금 아모림 감독에 의해서 이미 미럴 기간은 끝나고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하나만 걸려라. 확실하게 이제 비난해주겠다, 비판해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지금. 멘토속 아모림 파티. 와 진짜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서우정 기자가 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양민혁 선수 어느 동네 삽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네, 뭐 런던에 살고 있고요. 네. 이제 런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살고 있는 그 햄스테드 히스 지역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이 좀 많이 비쌉니다. 네. 많이 비싸고 그 말고 이제 토트넘의 훈련장의 엠필드라는 지역이거든요. 서울로 따지면 저쪽이 도봉구 마들역 있는 정도의 위치가 마들역까지 이렇게 비유를. 네네네. 뭐야? 마들역 정도 위치가 되는데 거기서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노원역 상계역이라든지 미아나 뭐 상계. 네네네. 네. 그쪽에 있는 코크포스터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뭐 베리발이라든지 아치그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쪽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월세에 그리고 이렇게 차로 가기도 상당히 가깝고 안전한 곳으로 일단 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사는 청담까지 못 가고 상계동 쪽에서 상계동 재개발구역 그쯤에서 합리적인 금액. 댓글장이 크크크로 도배가 되고 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양민혁 선수 이제 진짜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목요일이면 이제 선수 등록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1월 1일을 바로 훈련 3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의 이제 훈련 모습, 팀 훈련 모습도 여러 가지 구단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그 양민혁 선수의 에이전트,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쪼모 헤이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지금 토트넘의 그 서브 명단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막 17세, 18세, 16세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뭐 뉴캐슬전이란 이런 데서도 양민혁 선수가 최소한 엔트리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60, 70% 이상의 희망적인, 자기도 이제 희망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희망을 가득 안고 양민혁 선수의 또 데뷔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서는 모습, 2025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혹시 두 분께서는 이건 기자한테 좀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그 계속 런던에서 저 서정원 감독 기사 쓰고 김병지 대표 기사 쓰고 그럴 거예요? 우리 영역 구분은 좀 합시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게 저는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가 돼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됐고, 또 아시아 영역 한 분 더 아마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우리 바깥을 탐나네. 거기까지만 좀 이거. 익숙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댓글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손흥민 선수 이적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이건 기자 이사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너 바르셀로나 가니, 뭐 저기 어디야 마드리드 가니 그러고 있는데 이스탄불 가니. 지켜보죠. 네, 유럽 일주했지 뭐 그걸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사태가 발생하면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기자 오늘 연결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진짜 영국 현지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소식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